검찰총장은 이대로 이제 찌질하게 나가겠죠. 뭐 하극상 당했는데 이미.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예. 뭐 가능한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검찰 내부에서 야 이게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검찰총장 패싱해 이러면 우리가 매일 알지만 어저께 오늘 이 프로스에서 하루에 뭐 글이 30개씩 올라왔다 50개씩 올라온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고 그럼 이현석 총장이 감찰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중앙지검장이 언론 통해서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현석 총장이 본인이 정말 죽겠다 이런 각오로 덤비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원석과 한동훈은 좀 비슷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인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이원석 총장은 새가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보니까 진상 파악과 진상 조사의 차이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검 관계자가. 그걸 설명하고 자빠졌습니다. 뭐하고요? 진상 파악과 진상 조사. 뭐가 다르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이원석 총장이 날 패싱해 이래갖고 화를 낸 거잖아요. 화를 내고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진상 파악해라 이랬는데 거기서 수사팀 검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아니 나더러 이거 수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열심히 수사했더니 갑자기 나를 감찰하려고 그러고 난 못하겠으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좀 강단 있으면 너 그만둬 임마 이런 다음에 그만두려면 다 그만둬 이런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강단 있게. 근데 검찰이 뭐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여기가 학교야? 이러고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사표 낼 일이 아니야. 사표는 일단 반려하고 잘 들어봐. 이게 사표 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진상 파악이라는 건 말이야.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진상 조사라고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진상 파악이라는 거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렇게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진상 뭐 조사인지 파악인지 하시려면 저만 하십시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부하들한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고3 일진이었던 애가 고2라고 고2들한테 이렇게 쫙 둘러싸여가지고 한 50명 쫙 둘러싸서 너 한번 맞짱 뜰까? 1대 50이다? 뭐 이런 이야기구만요, 지금 이게. 사실 난 일진이 아니고 모범생이었어. 내 목표는 전교 3등이었어. 전교 3등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창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검사들도 없어요. 너무 굴욕적이다.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피의자냐. 우리가 조사하라고 하면서 지휘하고 연락도 못하게 신분증 보여줘갖고 나 검사라는 거 입증하고 내가 핸드폰 다 뺏기고서 압수당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당신이 지검장으로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 사실 이러고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검찰총장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찍소리내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이 막 아주 튼튼해가지고 2년, 3년, 5년 후까지 전부 다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또 충성을 계속 하겠지. 하지만 사실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검사들은 근데 원래 비겁해가지고 그냥 갈 거예요. 확실하게 권력이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진짜 서초동이 약간 갈라파고스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생각보다 이거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갈라파고스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다 창피하잖아요. 검찰 역사상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 인터뷰하는 검사들 김근목 검사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사인데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가서 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초동 갈라파고스의 인식이다. 아니 대면 조사를 결단을 하셨대잖아. 여사께서 대면 조사를 결단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김정은 수령같이. 피의자가 결단하면 대면 조사하고 대면 조사를 직접 결단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아? 우리도 결단 다 안 하고 싶은데 맨날 결단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다. 그 한겨레 그림판이 맞아요. 양주는 폐기했다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옆에서 거의 옷 다 벗고 무릎 꿇고 휴대폰은 반납하고 이렇게 싹싹 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예, 한겨레 그립판 칭찬합니다. 예. 양주를 어디다 근데 실제로는 어디다 폐기했을까요? 양주를. 위. 예, 뱃속에다가. 예. 위나 장. 위 내시경을 지금 해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백을 그럼 가지고는 와야죠. 예를 들면 그날 그렇지. 네, 준 거니까. 이렇게 나라가 환불을 받아야 돼. 환불을. 나라가 시끄러워졌는데 아니 근데 그 백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논리가 있잖아요. 네. 도이치 모터스를 조사한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김건희 여사 네. 내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나는 명품백 의혹은 조사받지 않을 건데 이창수 검사의 부하들과 그다음에 대검 간부가 와서 기왕 오신 거 명품백 의혹도 조사 받으시죠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결정해가지고 조사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방을 안 갖고 왔겠지 무조건. 갖고 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오늘 조사 받으시고 내일 백 제출하세요라고 했다라고 검사가 언론에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네, 그 다음에 근데 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자가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 네. 백 제출했어요? 물어봤거든요. 검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전에 어쨌든 서면을 제출했다는 거고 예. 그게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5시간 정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뭐 검찰 수사 받아보셨겠지만 그 정도 가면 오래 쉬어요. 그 정도 VIP가 오면 오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사실 실제 조사 기간 조사를 한 시간은 예. 더 짧을 텐데 예. 그 사건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1차도 예. 있고 2차도 있고 그렇죠. 했던 중간중간에 했던 말들에 대한 진위 여부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도이치는 서면으로 제출한 거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면상의 질문도 저희도 예를 들면 기자들도 사건이 돼서 검찰에 가면 사전에 서면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면 네. 제출하면 읽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정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가는 사건은 명예훼손이고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조사를 했겠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검찰에서 당연히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은 다 그 선물 받는 거 관련된 내용들 뿐이에요. 도이치모터스도 다시 이렇게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부 토건 3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주가 조작의 세력이 온전하고 혹시 김건희 여사랑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쭉 일지가 있잖아요. 5월 한 13일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3부 토건은 폭등을 하고 그 중간에 원희룡 장관은 3부 토건 사람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하고 대통령은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 가서 완전히 좀 정점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그 이후에 팍 최고점을 찍어버리거든요. 5,500원.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그 유명한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셈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증인이 검사한테 신문 받는 증인이 민땡땡이거든. 그 민땡땡은 이종호의 그 처남이잖아. 그러면 이건 언론이 당연히 야 이렇게 엮이냐 이러면서 당시에 법정 기록을 다시 꺼내야 돼. 근데 꺼내는 언론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봤어. 법정 기록에 검사가 그때 물어봐. 2010년 10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누가 보냈고 증인은 내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그 증인인 이종호의 처남이 민땡땡이 민의사가 네 이래. 그리고 검사가 야 11시 44분 문자로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 너 민의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지? 그러니까 매도를 해준 거야. 이게 통정매매거든. 그러니까 민의사가 네 그래. 자 근데 검사가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또 한번 찍어.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이 검사가 한 말이잖아요. 당시 김건희 여사 대신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그 계좌만 맡겼어? 7초 만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 갔는데 이게 통정매매라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특검의 명분만 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검찰이 당장에 갈라파고스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당장에 모래 내 머리 박으면 세상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버틸려면 임기 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이 수사가 그렇지. 오죽하면 황제 수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이걸 자초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사 그래도 가서 이렇게 해서 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털린다 이렇게 해서는 이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어쩌지 해갖고 대면 조사까지 받아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긴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26일 날 김건희 그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예. 지금 사실 저는 이번 그 전격적인 대질 조사 혹은 뭐 검찰 소환 조사는 기본적으로 26일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누가 나와서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어요? 7070을 먼저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물어봐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안 나온대잖아요. 그날 그렇지. 나온대요? 안 나온잖아요. 안 나오고. 그럼 누가 나와요? 지금 최은순 씨 나온대요? 이종호도 안 나와. 안 나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나올 없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 검사라도 불러야 돼. 이 조사했다는. 그렇죠. 근데 부를 시간이 없어 이제. 왜냐면 일주일 전에 이게 투지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안 받겠지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참고인들밖에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26일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했었던 윤석열 탄핵 청문회도 사실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나는 뭐 그거야 뭐 이전에 그 최일병 특검이 워낙 많이 나온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치더라도 26일 청문회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맹탕을 만들어 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작전 짜고 이걸 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일 아무도 안 나와. 법사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끝나 이제? 그걸 그렇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보 만들면. 네, 이게 네. 너무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나 큰 비애인 거예요. 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니 통화 기록 나왔지. 빨리 특검 해야 돼요. 빨리 법정 특검. 기록 이렇게 다 나왔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삼부토건 이것도 너무 주가 조작 우리한테 같지. 수사권을 줘라 우리한테. 검찰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검찰 해체가 답인 거야. 검찰이 하지 말고. 답은 검찰 해체가 맞아. 전경환 대표가 운영하는 스픽스에다가 수사권을 줘라. 그럼 아니, 압수수색도 하고. 5개 정도의 기소청을 각각 전문 분야별로 따로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세금은 세금대로, 그다음에 검찰이 주가 지금 조작은 주가 조작대로. 예를 들면 뭐 검찰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마지막 힘을 알고 있다. 마지막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네. 이 검찰 가만히 두겠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언론에서도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한 수사 지금 뭐 이재명 대표만 해도 몇 건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잣대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예. 이 검찰이 정상적인 거냐. 이거를 보수언론에서도 이미 이제 지적을 근데 나오기 시작했고 검사들은 본인들이 지금 공무원인지를 몰라. 근데 야당 수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야당 네. 오늘 한겨레에 이춘재 논설위원하고 있잖아요. 법조 오래 하신 분이죠. 네, 네. 글을 썼는데 LH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이 있는데 LH가 발주한 뭐 감리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 이 수사인데 어쨌든 이게 무슨 수사인지는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는 어쨌든 간에 수사인데 이 건에서 지금까지 4명이 죽었대요. 이 하나의 수사를 가지고 사람이 조사를 받던 사람 중에 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LH? 네. LH 관련 뭐 발주를 받은 영역을 받은 회사의 무슨 건인데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다 어떤 뇌물을 받은 거네. 아니 수사를 네. 받다가 수사를 받다가 죽었는데 네. 이분이 추정할 때는 이게 담합비리 관련인데 그렇죠. LH의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하려고 담합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 사람들이 죽은 건데 예. 이 수사는 자백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데 예.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가 쉬운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수사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체는 모르지만 그냥 추정하기로는 뭐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 수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수사는 수사 받는 사람이 큰 결단을 내려서 제3의 장소에 핸드폰 네. 반납하고 와가지고 네. 자기들 지휘부랑 통화도 안 되는 데서 앉아가지고 네. 미리 낸 70쪽짜리 그 서면 답변한 거를 가지고 예. 읽기 연습 독해를 하고 그걸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 외곽 사무실에서 그냥 전화 받는 거라고. 아니죠. 조사 받은 거라고. 그거 그러니까요. 맞지. 경호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운영하는 그냥 회사야. 거기 그 조그만한 데서 보안 확실히 근데 지켜주는 결론은 데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2년, 3년 후에 이 말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죠. 근데 수사를 이렇게 하면은 네. 누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접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글에 나온 차례가 요거지만 김만배랑 동거래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잖아요. 최근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거 잘못이죠.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건 잘못인데 이 수사는 돈을 받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줬느냐라는 거에 대한 수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입증은 돼야지 이게 그러한 수사를 하는 건데 돈을 받은 거야 입증될 수 있지만 언론이 돈을 받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줬는지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참 무리하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 김만배 행태로 보면 옆에서 이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거의 무작위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줘버리고 그러면서 아군을 만들고 필요할 때 좀 써먹고 뭐 이런 행태를 수십 년 동안 지속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굴욕스럽겠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야, 네 양심을 꺼내서 보여줘봐. 이거 이렇게 해서 네가 김만배한테 돈 받고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야라고 이렇게 계속 추궁을 당하면 굴욕스러웠겠지. 예. 지금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어떤 사건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검찰 내부에 자성과 반성의 기능이 돌아가죠. 근데 지금 그게 사실 내부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시하는 부서도. 예전엔 그런 게 없었죠. 그랬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이다. 근데 지금 검찰은 최소한 그 정도의 체면과 윤리도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얘기한 것도 어떤 스트레이트 기사로 충분히 나올 법한 사건인데 이게 안 나오고 원래 기자들이 지적해줘야 되잖아. 법조 주변에 있는 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어떤 칼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얼굴이 굉장히 그 과거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퇴행적으로 온 거고 이거의 핵심 뭐 구조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부에서 어쨌든 그런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 지금 다 출세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류가 반영이 돼서 지금 검찰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퇴행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는 정치 권력에 밀접한 누구는 완전히 이렇게 무슨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데 누가 검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존중을 하냐고요, 이걸. 국민들 관심사는 지금 사실은 02800에 7070 네. 누가 전화 걸었냐 이건 것 같은데 누굽니까?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3분, 1분, 2분만 더 하죠. 각각의 나는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제 의견은 뭐 무시하고 일단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해? 누가 전화한 것 같아요? 누가? 02800에 7070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국토부 장관한테도 하고 경호실에도 하고 뭐 이런 거면 사실 네. 대통령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니면 네.
농단이에요. 농단 사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 대통령이어도 직권남용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고 우리는 대통령이 농단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농단. 아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우리가 뭐 V1, V2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면 예. 이건 국정농단 사태죠. 근데 다만 이게 국정농단 사태냐 아니면 직권남용이냐의 갈림길은 뭐냐면 이 번호를 한 명이 쓰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 대표 번호냐 이게 그렇지. 이 부분인데 지금 예. 이제 여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이게 대통령이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장관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경호에 전화해봐야겠다. 법률비서관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렇게 이 전화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전화가 경호 시스템상 혹은 의전 관리상 몇 개의 전화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래서 보이는데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이거 원희룡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거는 누가 전화해봐야겠다 하는 동안 관저에서는 또 다른 분이 그럼 나는 저쪽에서 전화해봐야겠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그거는 농단이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최경영에게 전화하고 싶으면 최경영 전화번호를 막 누르니까 최경영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죠. 그렇지. 못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번호를. 그렇지, 못 외워. 자, 800-7070은 일반 전화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를 들고 내가 최경영에 전화해야지. 최경영 번호가 여기 저장돼 있나? 네.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 그러면 대통령이든 V1이든 V2든 V0든 누구든지 간에 전화 딱 걸어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전화 중에 40초짜리도 있고 뭐 30초짜리도 있고 맞아. 뭐 4분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네. 우선 그 40초짜리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V1이나 이런 사람이 직접 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화번호 눌러서 하는 그거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긴 것들은 이제 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결국은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바꿔줬다는 것밖에 안 돼. 옆에 있는 비서든 예.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화 들어서 어디 연결해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할 연결하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는 거고 그 그래서 이 그런 800-7070이라고 하는 그 번호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그냥 쓰는 번호라기보단 맞아. 이 사람이 쓰는 번호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밑에 수속처럼 움직이는 비서처럼 움직이는 AI 비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번호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우리가 막 떠들어도 해봐 들어와 이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800에 7070을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썼냐? 두 사람이 썼냐? 최소 한두 사람, 두 사람까지 예. 쓰겠다. 또는 뭐 경호처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썼냐? 경호처장은 안 썼을 것 같아.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네. 하나만 더 이제 상상 영역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그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번호가 포괄하는 장소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공간이 관저까지 포함을 뭐 하느냐? 5층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 5층 뭐. 예. 근데 그 상상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 전화를 쓰는 당사자가 대통령이면 관저가 당연히 연결돼 있어요. 당연히 연결돼야지.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그럼. 때문에 관저에서 들어도 그 전화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관저에는 또 혼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만 사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저가.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1, V2가 그래서 V1, V2구나. 그런 생각도 합리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화를 같이 쓴다. 일반 휴대폰 전화도 같이 썼을 줄 몰라. 아니 휴대폰 전화도 같이 쓰는 사람들 많대요. 네. 남편들이 전화번호 잘 못 외우고 전화 좀 걸어봐. 당신이 뭐 좀 해봐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우리 높죠. 우리 이혼 소송하면 네. 남편 전화번호나 남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거 알고 있는 부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내가 다 관리했는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예. 네. 네, 그냥 다 봅니다. 그냥. 네. 네. 내 것도 다 봐요 사실. 네. 네. 감출 게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우리 비밀이 있는데. 없어요. 정신비밀보호법이 네.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